천하람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하고 그 밖에 로텐도울에서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네. 단식에 어제부터 들어갔습니다. 자, 단식한다고 이제 할 때 제가 네. 명분과 타이밍이잖아요. 명분과 타이밍 중요하죠. 어떤 명분으로 시작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좀 그거 좀 특검 받아라 이건데 또 아니 공천하는 받겠다니까요. 통일교 받고 묶고 신천지 하자. 더블로 신천지까지 다 받겠다니까요. 언제 안 받는다 그랬어요 누가? 그렇네요. 국민들이 볼 때는 아니 신천지까지 당연히 받아야지 네. 이런 목소리를 계속 내고 계세요. 자기들이 먼저 특검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받겠다니까요. 음흠. 안 받는다고 말한 적 한 번도 없죠. 네, 지금 이 시간 로텐도울에 앉아서 단식 중인 장동혁 대표 모습 실시간으로 보고 계십니다. 어디에 전화를 하네요. 그래서 이제 그 제가 명분을 말씀드린 이유는 예. 이겁니다. 아마 본인은 그래도 24시간 필리버스터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어떤 의지와 결기, 도끼 뭐 예. 이런 거는 있는 분 같아요. 그런데 이제 단식은 명분과 타이밍이잖아요. 네. 요거 단식의 흑역사 하나 농담 드려보면 이정현 당대표 때 예. 국회 안에서 엄청 장기간 저 단식을 한 적이 있어요. 대표실에서 했었나 그랬죠. 예, 그 앞에서 문 앞에서 했는데 문 앞에서, 예. 왜 단식했는지를 지금 물어보면 아무도 기억을 못해요. 뭐 때문에 단식했는지 저도 잘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그렇네요. 저도 잘 그게 기억이 이제, 안 나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왜 농담 중에 그런 농담 있어요. 밤새 애고 밤새 곡했는데 내가 딱 눈 떠보고 내가 근데 왜 곡했지? 이런 이제 느낌에. 그 명분인데 과연 지금 저게 어떤 명분이? 자 그러면 명분과 직결되는 게 뭐냐면요 출구 전략이거든요. 네. 테러 출구 전략. 아하. 나중에 빠져나올 때 자기가 어떤 정확한 명분이 있으면 그 명분을 관철시켰다 못 시켰다에 대해서 이제 빠져나올 길이 있잖아요. 예.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표 시절에 단식할 때 보세요. 상대 검찰이라고 하는 아주 거대 권력이 딱 있잖아요. 그래서 네. 여기와 맞서서 이게 관철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이잖아요. 지금 이들이 주장하고 자기들이 특검 하자고 한 거 아니에요. 받는다고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네. 어떤 명분으로 하느냐. 아마 저들이 이제 꿈꾸는 그래도 그 추억은 김성태 싸다기 그 드루킹 특검. 드루킹 그 김성태 싸다기 이 네. 부분에 이제 추억을 생각을 하고 어떤 단식하다 그런 보면.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할 텐데 지금은 싸다기를 때릴 사람도 없고 자 그러면 출구 전략을 못 찾으면 출구 어떻게 전략. 돼요? 몸은 점점 이제 쇠약해지는 거죠. 그건 뭐 물리적으로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거의, 그때 가서 이제 그럼 어떻게 나오느냐? 음. 보통은 원로들이 막 가서 뭐 건강 생각해서 그럼요. 병원을 가야 병원에 된다 뭐 가야 이렇게 된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들은 이 주장을 할 거예요. 네. 원래 여야 지도부 회담 있잖아요. 자기들은 꼭 지금도 영수회담이라고 불러요. 여야 지도부 회동에 안 가는 명분도 됐잖아요. 이제 좀 단식을 하니까. 네. 자 그러면 한 뭐 진짜 열을 했다 치자고요. 아 인간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안 와보냐 뭐 정무수석을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이제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제가 볼 때 단식에 지금 명분이 없어요. 그러면 네. 출구 전략이 거의 없어요. 하하. 유일한 출구 전략 하나 제가 눈에 아른거리는 거는 네. 원로분들보다 오히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가서 아이 건강 생각해서 가셔야 된다면서 왜냐하면 지금 서로 이제 연합하는 막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그렇죠. 되잖아요. 그게 아마 출구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언급하신 것처럼 통일교 특검 민주당에서도 받겠다라고 했고 오히려 이 종교 단체의 문제점들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또 신천지 의혹도 있었으니 함께 보자라는 그럼요. 거 국민들의 지지를 더 얻고 있는 것 같고 또 이른바 이제 공천 헌금 의혹 관련해서도 경찰에서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사도 하고 있고 강제수사에 그러면 들어가 있고 수사도 하고 있고 그러면 김정재 의원이 뭐 5억 얘기하고 막 한 거 있잖아요. 그건 자기들끼리 직접 자기 당 의원들끼리 통화한 내용이니까. 그거 당장 뭐 윤리감찰단 지시하든가 뭐 해야 그렇죠.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남하고 했다 그러면 뭐 불법으로 녹취를 해서 공개를 했네만에 하겠지만 자기들끼리 한 얘기잖아요. 자기들끼리 거짓말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다 같이 특검해요. 다 같이 얼마든지 하자, 이것도. 이들이 항상 뭐냐면 자기들이 하자 했다가 딱 받고 묻고 더블로 가 나오면 또 확 수그러드는 이런 네. 게 있잖아요. 계속해서 명분에 있어서 전혀 명분을 갖지 못했다. 명분이 아마 안 출구절 보인다. 저는 그래서 출구절이 이번 어렵다. 단식은 다분히 예.
이 지금 장동혁 대표 본인이 이제 대권 지지율 1위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이제 한 세대, 한 시대를 이렇게 바꿔나가면서 소위 이제 보수 진영에서 극우를 포함한 보수 진영에서 네. 차후에 패권 싸움과 직결이 돼 있습니다. 한동훈, 이준석 등등과 함께 장동혁 대표도 1등이 나왔어요. 그러면 요번에 한동훈 전 대표 징계하는 거 있잖아요. 그 징계의 핵심은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지방선거를 이기든 지든 다음번에 재보궐선거 당대표에 대한 이제 선거가 있을 거예요. 전당대회가 있을 겁니다. 요번에 징계를 하면 다음번에 못 나오죠. 한동훈 대표. 아하. 네. 그러면 장동혁 대표 또 출마할 수도 있어요. 윤호개인하고 지금 선명성이 오히려 강조됐잖아요. 장어개인이네 그럼. 예, 윤호개인과 함께 그 세력과 함께 이렇게 됐잖아요. 장동혁 대표 또 나오네요. 그 장어개인이 될 수도 있어요. 거기서 아주 강력하게 자 한동훈 대표 못 나오게 했죠. 그 다음에 예. 이준석 대표가 재밌게 농담하잖아요. 내가 하나 조언한다면 고수라면 하면서 고수라면. 조언하잖아요. 네. 고수라면이 뭐예요? 나는 고수다 이 얘기예요. 이준석 대표 자기가 고수인데 자기가 조언하면 서울시장 나가든지 창당해라 이러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가 서울시장 나가든지 창당했을 때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은 이준석 대표죠. 왜냐하면 서울시장 나갔어요. 떠나버리면 이게 네. 속된 표현으로 개죽음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의미 없는 죽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거기서 지면은 또 당 대표도 못 하게 되는. 더군다나 네. 무소속 서울시장 나갔어요. 그 국힘 후보 안 냅니까? 그 국힘하고 저 표 잡아먹고 당에 해를 끼친 나쁜 놈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창당을 한다. 네. 창당에 지금 동력도 없거니와 사람도 쉽지 않거니와 막 찢어지는 효과에 그 사이에 빈집털이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국힘에 공간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개혁신당과의 이 연대 연합 굉장히 좋은 기회를 맞이하고 또 밖으로 나오면 이쪽도 또 하나 기회가 되죠. 오세훈, 안철수, 네. 이준석 등등 약간 한 발짝씩 떨어져 있는 사람에 거기에 한동훈까지 밖에 창당을 한다. 훨씬 더 입지가 넓어지죠. 그러니까 그거는 고수가 하는 조언은 맞는데 그 조언의 혜택은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거죠. 진짜 한동훈 씨에게 어떤 조언을 만약에 네. 보수에 있는 사람이 한다면 한동훈 씨가 지금 제일 어려운 험지는 대구죠. 대구 가서 자기 스스로 검증받고 살아서 돌아와 진짜 봐라. 험지네 대구가.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된 거죠. 왜냐하면 있으니. 저 이번 이 댓글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단계 논란도 그렇고. 네네. 그렇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 이제 제명 이후에 장동혁 대표가 이걸 좀 약간 한 박자 쉬었어요. 단식하고 있으면요 못 예. 건드리죠. 그 다음에 이제 한 박자 쉰 이유는 아주 자명하죠. 아하. 가처분 신청을 할 게 뻔해요. 여기 판사 출신이죠. 여기 법무부 장관 출신이죠. 계속해서 모든 걸 법으로 재단하잖아요. 한동훈 네. 대표가 그동안 뭐만 하면 법대로 해로 막 이렇게 많은 말들을 이렇게 쏟아놓고 하잖아요. 네. 자 가처분했을 때 법원은 정당 내에 어떤 그 처분이나 행위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내용적인 개입을 안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용적 정당성을 보기보다는 절차적 정당성, 절차를 제대로 지켰느냐 네. 이 부분을 이제 핵심으로 많이 보더라고요. 아하. 그러니까 가처분을 걸었는데 만약에 그 재심 청구나 이런 기간을 안 줬다 이러면 이제 가처분해서 질 가능성도 높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판사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 절차를 잘 알잖아요. 그러면 재심해라 해놓고 딱 저 단식 들어가요. 네. 단식 들어간 사람한테 시비 못 걸죠. 극렬 한동훈 지지자들이 시비 못 걸잖아요. 밥 굶고 있는데. 복합적으로 계산이 다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장동혁 대표가 네. 나름 정치적 수가 꽤 있어요. 그냥 소위 이제 서로 잔머리 대결인 셈인데 여기에 큰 배경은 장기적인 그런 이제 보수 재편에 대한 이런 그림까지 뒷배경에 있기 때문에 이 싸움은 네. 결국은 누가 부러져야지 됩니다. 누가 부러질까? 이거 또 저희가 관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또 한 가지 이제 예. 한동훈 대표가 정치 들어온 지 뭐 3년인가 됐다라고 하는데 정치력으로 보면 아직도 한참 좀 상대적으로 단수로 보면 네. 그렇게 고단수가 아니라고 보여지는 몇 가지 측면이 있어요. 가처분이라든지 어떤 법적인 얘기를 항상 합니다. 정치적 해법 모색이라든지 네. 또는 지금 서사로 본다 그러면요. 그들만의 리그지만 그들만의 리그에서 서사로 본다면 굉장히 고난의 행군 서사가 써지고 있는 거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 입장으로 보면 그러면 그걸 살려 먹으려면 아주 드라마틱하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자기가 이러이러해서 핍박받는데 내가 정면 그렇죠. 돌파로 뭘로 뚫고 나왔다. 뭔가 피드백이나 뭔가 행동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그런 때 보여서. 피드백이나 행동이 항상 사법적인 걸로 대응을 해요. 그건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정치가 아니죠. 예, 정치가 아니죠. 네.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도 정치를 그동안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이걸 또 어떻게 타파해 나갈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창당은 못 한다는 걸 알고 이제 이 창당. 국민의힘도 그렇고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계속 얘기하는 거죠. 왜냐면 창당의 대표적인 건 일단 사람, 그다음에 돈 이런 건데 더 중요한 건 사실은 본질적인 가치, 이념 뭐 이런 건데 예. 일단 사람이 누가 쫓아나와요? 비례대표들이 어떻게 때려치고 나와요? 만만치 나오죠. 않죠. 혹시라도 뭐 한두 명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 한두 명도 찾기 어려울 거다. 지금까지 기득권화된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면 아무도 때려치지 않을 거다. 그러면 현역 없어. 의원이 없는 상태에서 동력이 거의 받을 수가 없죠. 그렇네요. 자, 장동혁 대표 단식 현장 실시간으로 보고 계십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단식하면은 이정현 당시 대표도 그렇고 보면은 약간 이제 자리를 이제 깔고 앉아서 절박함이 좀 느껴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책은 많이 써놨는데 보는 건 핸드폰 보시네요. 책은 안 보시고 저희 댓글로 이북을 보시나? 오마이 TV 방송 아, 오마이 댓글 보시나 보고 있을 보다. 것 같다. 뭐 이런 아. 말씀도 하시던데 책을 쌓아놨어요. 뭐 환율 전쟁 이야기 뭐 이런 책도 보이고 책을 한 6권 정도 쌓아놨습니다. 앞에는 성경책이네요. 네. 맨 앞에는 성경책을 또 성경을 펼쳐놓고 저들은 저 성경책도 네. 브랜드도 잘 봐야 돼요. 예, 저 종교 성경책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네. 약간 이제 뭐 저 성경. 예, 본류 뭐 무슨 주의자들이 쓴 성경도 있고 막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것도 잘 봐야 됩니다. 네. 저기 물컵이 있는데 저기 뭐 식용을 소금 그거는 뭐 소금을 예, 그건 거죠? 기본적인 거니까 인간 저 생리학적인 거니까 네. 소금은 꼭 해야죠. 소금은 뭐 예, 네. 주겸 이렇게 먹는 상황이긴 한데 조광한 씨가 쓴 책이 있네요. 그 위에 아. 조광한 지금 최고위원이죠. 예. 이제 저건 일부러 해놨을 수 있어요. 뭐냐면 일부러? 남양주 시장 했었잖아요. 그때 네. 계곡 강력히 단속하고 했던 음. 당시 경기지사인 지금 대통령님에 대해서 네. 반발을 하면서 계속 트러블 갈등을 일으켰었죠.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상징적으로 놨을 수 있습니다. 메인 위에 이제 기자들이 올라와 이제 있고. 이렇게 촬영하는 걸 알고 보세요. 그럼요. 다 하나하나마다 지금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떤 환율 거요? 전쟁 이야기 환율 딱 전쟁 있잖아요. 이야기. 예. 자, 환율은 대한민국 대통령만이 책임질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음. 구조적인 문제고 글로벌 상대적인 문제예요. 그거를 계속 이제 지금 이들은 뭐만 얘기하면 예를 들어 주가 얘기를 해도 환율 얼마잖아. 이렇게 이제 대받아 치고 나오는데 그건 사람들한테 와닿지가 않죠. 그런데 일부러 상징적으로 환율 전쟁 이야기. 그 밑에 책도 이렇게 좀 클로즈업 해보면 재밌을 네. 것 같은데. 자, 밑에 책도 맨 밑에 게 뭐 약간 보이는데. 네, 자세히 좀 안 보이고 있는데. 그 밑에 또 법 그리고 자유 저게 누가 쓴 건가? 법. 네. 그 밑에 거 환율 전쟁 이야기. 그 밑에가 다수가 옳다는 착각이라는 책이거든요. 예. 보세요. 민주당에 다수가 주는 옳다는? 메시지죠. 예. 아까 그래요. 저거 전체적으로 다 지금 네. 대통령님과 민주당의 어떤 저항하는 내용의 상징적인 메시지들이 있는 책들이에요. 이걸 또 예. 사진 기자들이나 예, 촬영 네. 기자들이 봐라 일부러 또 하는 거죠. 보니까. 메시지 정치죠. 단식을 메시지 하면서. 그리고 제일 맨 앞에 지금 펼쳐놓고 있는 것은 성경이다. 그 환율 전쟁 이야기 보니까 잃어버린 30년 책인데 네. 잃어버린 대한민국이 될 뻔했잖아요. 잃어버린 30년 누구 때문에 잃어버렸어요? 지난 30년 동안 일본 이제 얘기일 텐데 네. 그 대한민국에 잃어버린 지난 30여 년 동안에 탄핵이 몇 번 있었어요. 두 번의 탄핵이 다 어느 정권에서 일어났어요. 다 보수정. 네, 그러니 예. 저런 것들로 아무리 보여봐도 다 반사가 되는 반사. 거예요. 다 자기들한테 돌아오는 부메랑이죠. 부메랑이다. 자유를 억압하려고 가장 극도의 억압은 뭐예요? 내란을 통해서 입틀막 몸틀막 하는 거잖아요. 네. 창문을 깨고 들어가서 다 국회를 무력화시키려고 그랬잖아요. 자유를 완전히 짓밟고 빼앗으려고 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뭐 다 반사입니다. 다. 그래요. 다 반사로 뭐 정리가 되는 부분이고. 자, 그래서 이제 배현진 의원도 이런 장동혁 대표의 모습을 보면서 위기 때 뭐 24시간 필리버스터에서 그걸 또 타파한 면이 있지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 단계에 제명한 한동훈 문제가 가려지지 않는다. 뭐 이렇게도 적어놨던데. 이게 단계 논란으로 분명히 한동훈 대표가 잘못한 게 있죠. 그 가족들도 뭐 그 가족들에 대한 건 이미 이제 인정을 한 것이고 네. 결국 남은 건 이제 본인 부분만 인정을 안 했잖아요. 그렇죠. 70몇 년생 한동훈이냐 68년생 한동훈이냐 뭐 동명이인이던데 IP는 같다라고 이제 뭐 발표가 돼 있고 하는 걸 보면 네. 근데 본인 부분에 이제 가장 민감하게 안 했죠. 그런데 막상 징계를 서두르듯이 네. 또는 어떤 기습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역풍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본인들도. 또 그 배경에는 큰 전쟁이 있다는 것. 그에 따른 역풍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단식을 통해서 주도권, 한동훈 쪽으로 가 있었던 주도권을 장동혁 쪽으로 돌린다. 이 의미도 굉장히 클 그렇네요. 겁니다. 아, 그걸 또 단식으로 차단한다. 네. 아, 이 역풍 막는다 이런 것 같다. 하나 또 비유적으로 보면 예. 자, 그들에게 1호 당원이었죠. 지금은 우리 당을 나갔으니까 관계없는 사람이다. 그건 자기들의 주장이고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국민의힘은 윤석열 당이에요. 아유, 지난번에 기자회견할 때 윤석열 이름도 못 꺼내지 않았어요? 그럼요. 계속 그렇게 왔기 때문에 1호 당원. 그러면 네. 물론 선고는 아니지만 사형이 구형이 됐어요. 그럼 비유하자면 초상집 분위기가 정상이잖아요. 초상집일 때는 어떻게 해요? 형제 자매들도 여러 가지를 갖고 갈등도 많고 어느 집이나 싸움도 있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다가 초상집일 때는 안 싸우죠. 음. 최소한 뭐 그렇죠. 그 잘 정리를 해놓은 다음에 네. 그 다음에 또 싸우겠죠. 지금 그날 딱 사형 구형하던 날 윤리위에서 딱 결론 내린 거잖아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그 싸움이 계속 더 격화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어떤 인륜지 대사 사람들의 그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보편적인 정서에도 지금 맞지가 않아요. 자기들은 원래대로 상복 입고 많이 국회 갔었죠, 이 사람들. 몇 번을 저 국회에서 상복 맞아요. 입고 집단적으로 예. 한 적이 예. 있죠. 상복은 지금 이런 때 입어야 되는 거죠. 이런 사실은 자기들의 저기로 본다면. 그런데 그렇네요. 내분이 격화되고 있다. 네. 예. 아, 그래서 국민의힘 상황이 글쎄요 녹록치 않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당명 바꾼다고 하잖아요. 포대가리. 포대가리. 예, 컨텐츠가 안 바뀌고 겉포장만 바뀌면 뭐 합니까? 포대가리 우리 원산지 표시했는데 이거 싹 가는 거 많이 사람은 봤잖아요. 다 똑같고. 지금 근본적인 가치 이념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요걸 단적으로 표현해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국민의힘의 대주주가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 아무도 답을 못 해요. 옛날에는 박정희 대주주라고 그러면 정신적 가치적인 게 체화된 그렇네요. 거잖아요. 예. 옛날에는 뭐 박정희 뭐 있었겠죠. 지금 아무도 답을 못 해요. 그럼 근본 기둥이라는 게 뭔지를 모르는데 다 격까지 갖고 싸우는 거잖아요. 본질이 없어지면 현상이 눈에 띄는 거죠. 네. 현상만 갖고 즉 권력이라고 하는 차후의 미래 권력이라고 하는 이런 현상만 갖고 싸우는데 보수 본류의 가치적인 거 뭐 보수를 보수하라 맨날 자기들 하는 거 있잖아요. 국민에 대한 무한 책임 이런 거에 대한 근본 가치 이런 건 하나도 없는 싸움이기 때문에 사상 누각의 싸움을 하고 있다. 결론은 네. 모두가 루저가 된다. 위너가 되는 게 아니라 상생 위너가 되는 게 아니라 모두가 패배자가 될 거다. 네. 예측을 해 주셨습니다. 이태원 특검님께서 구구내란당 뭐 이렇게 당명 또 정해 주셨네요. 저기에 프랭카드에 네. 가로치고 이제 우리는 뭐뭐입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밑에서 진보당인가가 써놨잖아요. 우리는 부끄럽당. 괄호에다가 부끄럽다. 그렇네. 아, 그래서 이게 당명 바꾼다고 해도 지금 국민의힘이 내용적으로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건 뭐 소용이 없다 이런 지적이 계속 토대가리일 나오고 있습니다. 뿐이에요. 예. 토대가리는 결국 국민을 속이는 거죠. 네. 속이는 거다. 우리 보단님께서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당명 3617 포대로 바꾸면 좋겠어요. 아, 포대 이름을 적어주신 것 같은데. 포대. 예, 네. 그 3617 포대, 포병 포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공통점을 하나 보시면 네. 민주당도 여러 어떤 그 높낮이가 있었잖아요. 그때마다 당명을 바꿀 때가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공통적으로 민주당은 민주당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거는 기본적 가치 이념이 그렇죠. 들어가 있다는 거죠. 네. 새천년, 대통합 뭐 여러 이름들이 있었잖아요. 새정치 뭐. 근데 뒤에는 항상 민주당이라고 민주가 하는 있었어요. 아이덴티티가 있었어요. 그렇게. 근데 국민의힘을 보세요. 완전히 뭐 다르잖아요. 뭐 한나라당, 새누리당, 뭐 국민의힘 다 다르잖아요. 그렇네. 보면. 자유한국당, 예, 미래통합당.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번에는 어떤 의미가 될까? 자, 300만 원이라고 합니다. 1등이.
국민 공모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공모해서 그 돈마저 저희가 좀 받아와야 해야 되겠네. 되는데. 저는 밀고 있는 건 있어요. 한동훈 업당 이걸 계속 밀고 아, 있는데 네네. 이게 아마 한동훈 업당 그러면은 좀 상을 장려상 정도는 주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러네. 진짜 주류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요. 네. 하여튼 한번 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